자, 차고입니다. 9페이지 테마 8 차고. 차고는 임의 규정인데요. 사기 강박은 반면에 강행 규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차고 취소의 요건은 뭐죠? 내용의 그랬죠. 내용의 차고일 것, 중요 부분의 차고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냉의 차고 보시면 내용의 차고, 표시상의 차고, 표시기간의 차고 이런 것들은 다 차고로서 취소할 수 있는데요. 전달기간의 차고는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얘는 차고로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달기간의 차고는 의사표시가 부도달이에요. 그러니까 101동 901호로 짜장면 배달시켰는데 102동 901호로 갔어요. 배달이 잘못 갔죠? 그래서 배달의 차고를 뭐라 그래요? 전달 기관의 차고라고 하고, 얘는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달, 의사표시, 부도달. 이건 차고 아니에요. 배달이 잘못 간 거예요. 자, 동기의 차고인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동기가 표시된 경우라면 이제는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언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다만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유발 동그라미, 제공된 동그라미,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아도. 근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고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이 동기의 차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구시 기부 체납 사건 기억나시죠? 예. 이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차고였다.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해서 잘못 알려주어서 기부 체납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 때문이고, 그건 공무원, 국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차고니까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차고인데,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은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다. 즉 뭐라 그래요? 이중 기준설이라고 했죠. 이중 기준이 두 개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에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압류가 있었지만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기억나요? 네. 가압류 사건. 토지의 현황 경계,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의 차고이다. 그런데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는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교과서에는 뭐 중요 부분인 거 아닌 거 잔뜩 기재해놨지만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이게 중대한 과실인데 그것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합니까? 차고자가 중과실을 입증을 해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요? 상대방입니다. 차고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럼 차고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취소를 원하는 사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죠. 유효를 주장한다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행위에 효과를 주장하는 자, 또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게 바로 유효 주장자죠. 그럼 차고자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죠?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중과실의 입증은 누가 한다? 차고자의 상대방이 한다. 그리고 풀어가야 돼요.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차고자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상대방은 취소 안 했으면 하는 사람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 경과실은 우리가 경자를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실이 있다면 이거 중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실내익 배상을 인정하는데 다수설은 과실이 있든 없든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자. 차고 취소의 경우 표의자의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봐봐요. 갑이 매도인인데 집을 팔아요. 매수인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 집 다 마음에 드는데 대문이 마음에 안 드니 어떻게 할까요? 해서 대문을 얘가 고치면서 100만 원 들었어요. 아니, 보일러가 지금 도시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일러가 영 안 좋네요. 보일러 갈아주시면 내가 그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갈았어요. 예? 200만 원 들어갔어요. 300만 원 들어갔죠? 대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샀단 말이에요. 얘가 이걸 수리를 하니까 샀어요. 근데 얘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를 했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얘는 부당이득 다 받잖아요. 지가 준 계약금 중도금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남은 요 300만 원의 손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이놈이 지가 수리해가지고 수리해야만 지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괜히 돈 들여서 수리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살아도 상관없는데. 자, 이 경우에 이 손해가 300만 원 손해가 났을 때 갑은 너를 상대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안 된다 그랬죠?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야 되는데 얘는 위법하게 취소한 게 아니라 109조에서 적법하게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다면 얘는 얘한테 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하겠느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게 다수설이다. 판례는 어쨌든 적법하게 착오를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의 경우에 표의자의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다만 그 위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유로 실내익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다수설이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자, 중과실이 있는 사건 공장사건, 그죠? 중과실이 없는 거 고려청장, 창신상의 사건, 손가락으로 저거 한 거 있죠? 그럼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손가락. 한글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린 거. 크게 그려가지고 조그맣게 줄인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거. 손가락. 창신상의 사건. 뻑큐 아니에요. 네. 10페이지. 적용 범위. 착오와 해제는 중첩적 경합이다. 무슨 뜻이에요? 둘 다 할 수 있죠. 이미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는데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방안은 불이익을 면한다는 실익이 있다. 착오 취소의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상대방이 착오 사실을 알고서 이용을 했어요. 이놈이. 그럼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 그럼 진위에 동의를 했다면 의사가 일치된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착오 사실을 알면서 이용을 해버렸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취소해도 된다. 두 번째, 착오라는 건 여기 봐봐요. 갑이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잘못 말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을이 B라고 생각해서 B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표시했어요. 그럼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계약은 성립, 불성립? 성립. 했지만 얘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착오 취소의 경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갑이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잘못 표시했고, 을도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잘못 표시했어요. 뭐죠 이거? 오표시. 무의 원칙으로서 의사대로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요거는 표시대로 성립하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셔요? 자,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의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오표시 무의 원칙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죠. 왜? 의사가 일치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면 의사가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면 의사가 일치했다는 얘기죠? 그럼 착오를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면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의사가 일치한 거니까. 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1번 사기 강박의 요건. 사기는 기망으로 인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단계의 고의가 들어가죠. 과실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는데 이 착오는 주관적인 착오라도 무방하고요. 동기의 착오라도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기망에 있었다. 그러니까 착오, 109조에서 말하는 착오 범위보다는 110조에서 말하는 사기에서의 착오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안 위법한 기망 강박이에요.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기망이나 강박이. 허위로 높은 시가를 시가라고 고지를 했다.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분양 광고, 부정한 이익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행위,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위법하죠. 또 부정한 이익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한 정당한 권리 행사, 권리 행사인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부정한 이익과 연결됐다면 위법하다. 기망으로 인한 매수일 경우의 손해는 매수 가격과 매수 당시 시가 차익입니다. 다만 이후 시가가 상승했을지라도 사기는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1억짜리를 기망을 해서 B에게 10억 원에 팔아먹었어요. 기망을 해서. 그 얘가 속아가지고 10억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 지가가 상승해서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사기 당한 게 고마운 거죠. 자, 이 경우 사기가 성립한다,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사기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A가 B에게 손해를 가해줄 의사는 사기의 요소가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는 기망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 손해는 얼마냐 그거죠? 9억 원이 손해다. 그럼 이때 B가 굳이 이제 30억이 됐는데 이거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보죠. 취소하면. 지금 오히려 이익인데 그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 이해된 겁니까? 그래서 기망으로 인한 매수일 경의 손해는 매수 가격 10억 원에서 매수 당시 시가 1억이니까 9억 원이 손해입니다. 다만 이후 시가가 상승했을지라도 사기는 성립하고요. 따라서 기망행위자에게 손해를 줄 의사, 즉 가해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기 강박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간의 사기나 강박은 바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다시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했는데 보증계약으로 할까요? 보증계약을 했어요. 채권자고 채무자. 그런데 얘가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채권자가 A라는 채무자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주고 보증인을 세워라.
라고 하니까 얘가 얘한테 기망 내지는 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피기망 피강박자인 갑이 취소권자가 되고 이 취소권자가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상대방 채권자 을이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고로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이 보증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뭐죠? 사기, 강박의 경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일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의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방이고 얘는 제3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일 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그놈이 그놈 편이에요. 그럼 얘들을 제3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얘는 제3자라고 봐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다. 그럼 이놈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얘들은 한 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3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얘는 제3자로 보겠다는 거죠. 제3자로 보는 사람, 제3자로 보지 않는 사람, 즉 제3자와 상대방을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이때는 110조 1항에 따라서 언제나 취소를 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대리인이 가해자야. 사기 강박을 친 놈이야. 대리인이. 그럼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놈인 거예요. 어떤 관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이런 경우라면 110조 1항에 따라 언제나 취소한다. 근데 만약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단순 피용자이거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피용자는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사용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버스 기사가 사고를 했으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뭔 죄가 있다고?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 책임.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면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용자 책임이에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손해를 입혔어요. 일반인에게.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뭘 잘못했다고? 사용자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관계에 있는 자라면 이때는 제3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럼 네 번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오줌 나온다 그랬죠? 예? 오줌이 어떻게 나가요? 좌하향, 우하향 한다 그랬죠? 바지 타고. 이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강박. 근데 우상향 하면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죠? 따라서 강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각각 별개로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 취소에 이중효가 적용된다. 사기와 담보책임, 사기와 불법행위 모두 선택적 경합이야. 사기 들어가면 전부 선택이야. 사기와 담보책임, 사기와 착오, 사기와 불법행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아까도 여기서 이거 사기가 어디 갔어요? 여기 사기가 있었죠? 그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 아시겠죠? 선택적 경합이에요. 그런데 사기가 들어가는데 서명의 착오가 나왔다. 사기하고 그냥 착오가 나왔으면 이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서명의 착오예요. 소위 기명 날인의 착오라면 이때는 착오만 적용되고 사기는 적용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서명의 착오 또는 기명 날인의 착오를 한 경우라면
착오 취소만 가능하며 사기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죠. 자, 의사표시력 발생 보시면 도달, 객관적인 요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 상대방이 현실로 알 것, 수령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요. 동거 가족에게 서신을 전달해도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도 전부 도달입니다. 보통우편은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 볼 수 없죠. 보통우편이니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발신 후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위장 전입자에게는 도달이 안 되겠죠. 발신 후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은 누구의 불이익? 표의자가 불이익. 불이익한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표의자가 도달 사실을 입증하고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죠. 수령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를 의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도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공시이 송달이야. 이는 왜 써놨을까요? 2주.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도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시이 송달이라고 굳이 써놓은 거예요. 다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공시송달 명령이 없이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하면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공시송달 하는데 그걸 뭘로 바꿔치면 틀려요. 모르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그리고로 바꾸면 틀리는 겁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는데 어떤 게 보존행위 여기 나와 있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기한 도래한 채 무변제, 수선행위, 소멸시효 중단 이런 것들은 다 보존행위,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니까 무제한 허용되지만 관리 행위는 이용 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죠. 따라서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죠. 그런데 논을 밭으로 예금을 주식으로 하는 것은 관리 행위지만 성질이 변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논밭 예금 주식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처분행위는 전부 안 된다 그랬죠? 어떤 게 처분행위라고요? 설정 들어가는 건 전부 처분행위예요. 소유권 이자도 처분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논밭 예금 주식 설정행위, 처분행위는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뜻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이 했을 때 우린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속칭 삥땅. 107조이라는 단서를 요초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한 거야. 근데 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했다?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걸 남용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 표시의 규정에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죠. 3번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입니다. 원칙 현명하지 아니하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죠. 뭐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우 간주되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돼버리니까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현명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데 대표적으로 위임장 사례죠.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상대방은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대리인이 하자예요. 선의, 악의, 적극 가담했네, 안 했네, 비진이, 통정, 착오, 전부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입니다. 근데 사기 강박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사기 강박을 본인하고 대리인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본인 측이라고 해보고 사기 강박을 본인 측이 했단 말이에요. 가해자예요. 그러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가해자잖아요. 나쁜 놈이죠. 그 놈이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기 강박의 경우에 본인 측이 피해자입니다. 본인 측이 피해자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쳤다는 얘기죠.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나쁜 놈이지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나쁜 거예요. 그죠? 이때는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대리인 기준으로 해서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칼 맞아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칼 맞아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본인이나 대리인이 칼을 썼다. 칼 들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 나쁜 놈들이니까. 그놈이 그놈. 근데 칼 맞은 분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맞아야 본인이 취소합니다. 자, 복대리. 복대리 뜻에서 많이 헷갈리게 만들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서니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 그거 바꾸면 다 틀립니다. 자, 복대리는 대리인 명의로 선임하고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언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통지 혜택의 책임을 져야 되죠.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고 모든 책임,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죠.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대리권을 보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크거나 최대 같아야 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죠. 그러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협의의 무권들이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추인, 거절, 최고철의 책임. 그죠? 자,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무슨 권?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죠. 누구에게? 양쪽으로 추인 그림 기억나시죠? 양쪽 방향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부 추인하면 안 되고요. 조건이나 변결 가한 추인은 불가하다. 이러한 추인은 본인이나 상속인이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인 상대방 및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중에 계속 얘기했던 게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있을 때 추인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으로. 그죠? 그럼 추인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인 상대방. 자, 여기까지는 그림상으로만 알 수 있지만 우리 공부 조금 더 해갔으면 추인권자는 누가 되느냐 그랬을 때 누가 되겠어요? 본인 혹은 상속인도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사망했을 때 얘가 상속받으면 얘가 추인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에게 합니까?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인 상대방 및 그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까지도 추인할 수가 있다. 그죠? 추인권자, 추인의 상대방. 자,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인이 명도를 해줍니다.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대금을 수령했어요. 또 세 번째, 무권 소비대차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 빌렸는데 채권자가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본인이 유예를 요청했어요. 그럼 대신 갚겠다 이거잖아요.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겁니다.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권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인의 효과. 무권들이 행위를 5월 1일 날 했고 6월 1일 날 추인했으면 6월 1일 추인은 5월 1일자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효 있으면 무조건 제3자 보호가 나오게 돼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인데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왜 유추적용?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큰아들 을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병에게 팔아요. 자, 요건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큰아들은 무권대리를 했어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려고 위임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대리해서 판 거예요. 큰아들은 그런데 요놈은 둘째예요. 둘째 요놈은 애시당초 아버지가 숙권하지도 않았는데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지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매도인 자기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뭐가 다르죠? 큰아들하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수권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가 임의로 대리한 거예요. 아버지 대리했어요. 그래서 얘는 대리라도 했지. 둘째 놈은 지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지 이름으로 갖다 놓고 지가 매동이 돼서 팔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건 대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둘째가. 그죠?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얘하고 다른 거는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다른 거는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요게 포인트예요. 여기에도 유추 적용된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죠.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철회는 선의만. 이걸 가지고 뭐 최선악, 철선 이렇게 암기하실 분은 없겠죠. 예.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상당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추인 거절로 간주하자. 상당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발신주의. 추인 거절로 추정한다 틀리죠? 간주합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추인 거절로 간주하자.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과, 책임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능력자인 경우에 한해서 추이나 철회가 없을 경우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선택해조차.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고 그걸 선택하는 게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선의부과실이라고 추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 단독 상속 시. 자, 이거는 누가 사망한 거죠? 상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상속했다. 받은 경우. 이 속자가 이어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받는다. 그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속인, 받은 사람. 받는 걸 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받은 경우잖아요. 본인이 사망했죠. 이때는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두 번째,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 시, 이번엔 뭐예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본인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지만 다만 책임은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추인해도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어요. 매매했어요. 이 매매는 단독행위 계약이죠. 근데 권한을 갖지 않고서 했으니까 이건 계약의 무권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무권대리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이놈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지 않은 유언을 해버려요.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대신 지가 유언을 하더란 말이에요. 대리해서. 얘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매매는 계약이지만 얘는 뭐예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무효지. 이건 추인해도 무효인 거예요. 어떻게 유언을 대리를 하냔 말이에요. 유언을. 그죠? 네.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거를 무권대리했다. 그러면 이거는 추인해도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보시고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이퀄 무권대리 그러므로 따라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그냥 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일단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신뢰했다. 결국 누구 보호한다는 뜻? 상대방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이 5가지가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죠. 그러면 우리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누고 얘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잖아요. 그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가 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그럼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인 거예요. 그죠? 그럼 무권대리 효과 이 5가지가 다 적용되느냐? 근데 표현대리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잖아요. 표현대리는 누구 보호하는 제도?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이 해요? 본인이 해요? 표현대리 주장을 상대방이 하겠어요? 본인이 하겠어요? 누가 주장해요? 표현대리 주장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있고 표현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얘가 마치 겉으로 봤을 때 건물 보면 건물 겉의 모습을 외관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하는 행동의 외관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본인이 알려줬어요. 표시를 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거예요. 넘은 걸 어떻게 알아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걸 대리권이 소멸한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거래를 했을 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본인 네가 책임져라. 왜? 네가 이 외관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외관 형성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한다. 그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추인 거절한 거 의미가 없죠. 아무리 최고하고 했는데 그래 내가 추인할게 그러면 땡큐예요. 이쪽에서 최고를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추인할게 고깃값 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하는 거 의미가 없고 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얘한테 책임 물을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에서는 협의 무권대리 5개 중에서 요거 3가지만 적용된다. 대신 요거 2개 빠지면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 효과 5개. 표현대리는 그 협의 무권대리 효과 5개 중에서 3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의 2번째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만 주장 가능하며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 못한다. 여기 봐봐요. 표현대리는 전득자가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 봐봐요. 얘한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외관을 형성했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걸 이 사람이 신뢰한 거죠. 이 자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 얘는 이거를 신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대리 주장하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3가지입니다. 125조, 6조, 129조 있는데 125조 표시대리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 이를 승낙하는 것도 대리권수의 표시에 해당한다 그랬죠. 법정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말은 수권을 했다는 거고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임의대리지 법정대리가 아니죠. 따라서 임의대리를 전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25조는 법정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입증책임 본인.
126조 월권 대리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는데 권한 범위를 오버해버린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는 동종 유사함을 유하지 아니한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권으로서의 공법상 권리, 월권행위는 사법상의 대물 변제, 사법상의 권리예요. 서로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126조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사술, 모용, 기망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 안 돼요. 키워드예요. 126조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우리 법전은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뜻은 역시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정당한 이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된다. 또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는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중도 마찬가지예요.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했을 때 126조 적용되겠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교회 대표자도 마찬가지고. 11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들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 임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129조 적용된다. 이른바 부주방장. 주방장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소멸한 주방장이 부주방장을 복대리로 선임하고 부주방장이 고기를 사더라도 129조 적용된다. 그게 우리 판례죠. 자, 오른쪽에 무효와 취소입니다. 일단 비교를 하는데 사유를 보시면 취소 이외의 모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취소 사유는 정해져 있죠. 뭐예요? 제한 능력, 차고자기 강박. 제한 능력, 차고자기 강박. 자, 무효의 주장권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권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취소의 주장권자는, 취소권자는 누가 돼요? 제한 능력자 본인,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인데 승계인은 어떤 승계인? 특정 플러스 포괄 승계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이고요.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처음부터. 그죠? 취소를 하게 되면 역시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제한 능력자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반환한다라는 이 규정은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유추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도 역시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무효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없죠. 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자, 무효행위의 추인도 있고 취소행위의 추인도 있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새롭다라는 말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은 소급효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판례는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뜻은 봐봐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죠. 그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유효인 거예요. 다만 유동적인 유효죠. 그러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개념과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추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시키는 걸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거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유효가 유효로 가는 거예요. 효력이 바뀌지 않아요.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인 유효로 바뀔 뿐이지
유유가 무유로 뒤집어지거나 무유가 유유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이는 결국은 뭐예요? 취소권의 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으니까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거를 취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취소권은 행사 못하는 것이니까 유효로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게 내가 마음대로 내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임의 추인.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 추인으로 간주하겠다. 법정 추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얘가 지상권자, 지상권의 설정자. 왜냐하면 여기 토지 그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기망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일어났다면 누가 취소권자가 돼요? 갑이. 얘가 취소권자죠? 누구에게 취소해요? 그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상권 계약을 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뭐예요? 갑의 권리. 예? 치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치료 청구. 갑은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 사용수익 의무 등이 부담되죠? 그럼 얘는 지상권 계약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해요? 예? 그 지상권이 발생하죠. 어떤 의무가 생겨요? 아, 얘가 치료를 줘야 되겠죠? 그럼 갑은 뭘 취소합니까? 요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죠? 다 질문. 노란 걸로 갈게요. 흰색으로 대답하세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하는 권리는 그죠? 갑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에서 취득한 권리는 치료 청구권이잖아요.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권리가 발생했죠. 그거를 갑이 A에게 양도합니다.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다는 말은 이거 없애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정 추인에 해당해요. 다시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뭐예요? 지상권을 B에게 양도했어요. 그것도 갑이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취소권자가 하는 양도는 지가 취득한 권리 양도한다는 건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그거는 갑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게 없잖아요. 그건 얘 마음이지. 그 얘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청, 경, 담, 양, 강 했을 때 청구와 양도 이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 한해서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청구나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도라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상대방이 양도를 했다. 그럼 법정 추인 아니에요. 이때 갑은 을에게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B에게 취소해야 됩니까? 을에게 해야 되죠.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지 전득자가 아니죠. 다시 질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한다?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양도인에게. 양수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C에게. 그럼 C는 누구죠? 지상권 설정자의 특별승계인. 사망해서
D가 상속을 받았어요. 얘는 뭐예요? 포괄승계인. 얘네들도 취소권자이다. 취소권만이 승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위가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권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본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 그럼 여기도 양도, 여기도 양도, 여기도 양도지만 다 다르죠? 여기 양도는 얘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고, 이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해서 취득한 토지 소유권이 아니더라. 이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걸 양도하는 것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다른 거죠. 또 얘가 아니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다른 거죠. 다 양도지만 양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로 하는 게 임의추인이고, 법정추인은 이청경 담양강, 이청경한 담양강이요 그랬죠. 네. 담양강이 어디 있어요? 담양에 있겠죠. 북한강은 북한에 있고 남한강은 남한에 있고. 자, 거기서 청양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청양? 권자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하고 청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이는 뭐예요? 이행. 청은 이행의 청부. 이행의 청부. 자, 일부 무효의 법리가 둘 다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 무효이죠. 다만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상적 의사가 있다. 일부분인가? 그러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잔존 부분은 유효로 하죠. 그래서 일부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판례 건물만 소유 등 X가 무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팔았어요. 을에게. 근데 이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 건물거래 허가는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잖아요. 그러면 을은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일부가 무효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 무효.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이 있지만 분할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겠느냐?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만약에 건물만 이전 등기가 되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죠. 지상권 발생,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지상권 취득은 허가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허가사항이에요. 근데 만약에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허가 없이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얘네들은 분할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무효면 다 무효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일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민법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근데 약관 규제법에서 일부가 무효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따져보면 돼요. 약관이에요, 약관. 무슨 약관이냐면 수술약관. 수술약관. 그럼 약관을 여기다 이제 쭉 하고 여기 밑에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지금 사람은 와이프는 수술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남편이 저를 딱 앉혀놓고 자, 이렇게 해서 몇 명 수술하면 몇 명은 죽습니다. 퍼센티지 알려드렸어요. 수술의 위험성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알았다 그래야지. 약관이 잘못됐어. 나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마취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수술 시에, 봉합 시에 수건 집어넣어도 우리 병원은 아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것만 무효로 하는 것이지 수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요거는 무효인데 나머지 조항은 다 유효하다 그거예요. 약관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민법처럼 전부 다 무효다 그러면 당장 지금 수술방에서 꺼내와야 돼요. 응급한데. 예? 이해되셨죠? 약관규제법은 일부 무효가 원칙이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일부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취소가. 대구시 기부채납 사건.
여기 어떤 거냐면 네, 그런 것만 기억나요. 그죠? 여기 이따만한 부처님이 갓을 쓰고 있어요. 이 갓다예요. 여기 무슨 산? 대구. 팔공산. 팔봉산하고는 달라요. 팔봉산은 이게 강원도에도 있고 저 충청도에도 있어요. 봉우리가 8개예요. 그래서 팔봉산이라고 해요. 아주 험해요. 은근히 험해요. 저희가 여기 갔다 오고 생명의 시장을 위험을 느꼈어요. 여기는 가면 안 돼요. 다시는 안 가요. 근데 여긴 팔공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여기가 앞바위고 이게 뒷바위라 그래요. 이 부처님 앞쪽 뒤쪽. 여기서 올라가면 2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30분 거리예요. 그럼 여기 이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경북 경산이고 여긴 대구예요. 대구. 그래서 경산시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보통 이제 여기까지 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산하면 30분으로 올라가요.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게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주차해갖고 이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절 앞에서. 근데 어느 순간 여기 공원을 만든 거예요. 공원을 만들고 여기 휴게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을 막 짓고 휴게장을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셔틀을 이만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왜 이럴까요? 경산시에서. 돈 벌려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세 주고 임대 주면 여기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휴게소 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 만들었어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개발 많이 해놨어요. 여기도. 초창기에 바로 우리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북한산 같은 데 국립공원 가면 그 입구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이제 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 막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이거 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예? 강제로 주차장에다가 무조건 주차시키고 무조건 셔틀로 왔다 갔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어느 정도냐? 그게 문제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휴게소 부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A라는 사람은 그럼 내가 휴게소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 네 땅을 기부 체납하시오. 기부 체납이 뭐냐면 증여하라는 거예요. 국가에게 증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휴게소 운영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독점 운영권이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체납을 했는데 휴게소 부지에 16배나 되는 토지를 증여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공무원이. 그럼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죠.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이 증여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휴게소 부지고 이 부분은 휴게소 부지가 아니에요. 그럼 휴게소 부지는 어차피 국가가 대구에서 수용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줬으니까 이건 중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돌려줄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너한테 국가에게 니들이 오해해가지고 안 줘도 되는 걸 가지고 다 줬는데 왜 이만큼만 줘? 라고 하니까 국가가 뭐라 그래요? 싫어? 싫으면 안 줄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러겠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내가 한 필지를 줬고 하나의 계약을 했는데 왜 니들이 법원에서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안 주고 요만큼만 주고 그러느냐?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일부 취소야.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일부 무효 법률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취소 대구시 기부체납 사건 토지 일부분의 취소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자기를 만들어. 자, 그 밑에 일부 취소의 한계입니다. 계약상의 다툼이 생긴 특정 토지 부분을 매매계약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을 때 제외된 부분에 대한 법률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뭐냐면 일부 취소가 좋아요. 일부 취소가 나왔는데 일부 취소를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취소를 하려면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요? 존재는 해야 취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B토지 부분도 얘는 다른 토지인데 이것도 포함되네 안 되네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 B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놓고 마무리를 짓는 줄 알았는데 이놈이 B토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더란 말이야. 사기를 이유로. 그러면 이 B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B토지에 대한 계약은 존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취소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B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취소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없으므로 그 부분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무효 취소 경합되는 부분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